자, 1번 문제. 무창층이라 함은 지상층 중 계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 바닥 면적이 얼마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하는가 그랬죠. 그죠? 30분의 1 이하인 층이라 그랬습니다. 무창층은 시험에 참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무창층. 피난이나 소화 활동을 위해서, 그죠? 그런 논층이죠. 무창층인데, 보시면은, 해당 바닥 면적이 30분의 1 이하인 층이고요. 그 계구부의 크기는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니까 한 변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50cm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해당 층의 바닥 면적으로부터 밑부분까지 1.2m 이내 이상이 되면은 탈출하기가 쉽지가 않죠. 탈출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 또는 차량에 진입할 수 있는 빈투로 향해야 피난이 가능하죠. 이 창살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고 쉽게 부술 수 있고 열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게 30분의 1이다, 50cm다, 1.2m 이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무창층 시험에 참 많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피난층이라 그랬습니다. 피난층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고요. 다음 소화줄 설비 중 자동화재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은 다음 중 경보 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경보 설비. 경보 설비는 소리가 나는 거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 맞고요. 가스 누출 경보 맞고요. 통합 감시 시설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틀린 게 하나가 있죠.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이거는 소화 활동 설비예요. 자, 밑에다 써놨죠. 소화 활동 설비는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비상 콘센트, 재연, 무선 통신, 연소 방지 설비. 이런 거를 소화 활동 설비라 그러고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다음 중 소화 활동 설비가 아닌 밑에 있네요. 다음 중 소활동 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동화재 속보 설비, 이 경보죠.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무선 통신, 재연, 연소 방지, 그리고 위에다 써놨죠. 그죠?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또 나오네요. 경보 설비가 아닌가? 소리 나는 거잖아요. 또 연결 살수 설비예요. 아파트 등이라 하면 이 공동주택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파트 등이라 하면 몇 층 이상이다? 5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 등이라고 한다. 이걸 아파트라 그래요. 5층 넘어가는 거를. 자, 의료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랬는데 의료시설 그러면 우리 기억나는 게 뭐죠? 뭐가 들어가는 거? 병원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나 의료란 말이 들어가는 거나 그 한 개가 더 있는 게 마약 진료소예요. 마약 진료소인데 여기 의료가 들어가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노인 있죠? 그럼 노유자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9번 보시면 다음 중 의료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병원, 의료, 병원. 그래서 답은 4번. 정신요양시설은 이게 또 노유자 시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기억나십니까? 근린생활시설. 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거는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안 보이네요. 여러분 책 보시면 됩니다. 10번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는 거는요. 기억납니까? 단기 휴일로잼 기억나요? 그죠? 단란주점, 기원,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노래 연습장, 그리고 쟤는 제과점. 요거는 150m 제곱 미만일 때만 근린이라 그러고 아닌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들어간다 그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공연장이나 그죠? 그 다음에 종교 집회장, 종교 시설 같은 게 있죠. 종교 시설. 그죠? 종교 집회장. 요거는 우리 300m 제곱 미만일 때만 우리 근린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 외 500m 제곱 미만이다. 그리고 수소의 자동차 기억납니까? 수소의 자동차. 이거는 1000m 제곱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뭐 슈퍼마켓이라든가 소매점이라든가 의료 판매점이나 자동차 영업소 같은 경우가 1000m 제곱 미만이에요.
그러면 근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000m 제곱 미만인 거를 근린이라 그래요. 4번 보시면 바닥 면적이 1000, 3번 바닥 면적 1000 이거 다 근린 아니에요. 그죠? 이 근린 아니죠. 1000m 제곱 미만이니까. 그죠? 금융업소는 500m 미만이고요. 고시원은 사실 여러 번 나온 책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어차피 1000이니까 넘어갑니다. 그럼 1번 아니면 2번인데 그죠? 사무소 같은 거는 없으니까 어디에 들어가냐면 500m 제곱 미만에 들어가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근데 서커스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 들어가냐면 공연장, 종교 집회장, 공연장 안에 스커스장도 공연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300m 제곱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2번도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되죠? 이런 문제가 잘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잘 나오니까 여러분 체크해 두시고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시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시설 중에 하나가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이 단란주점도 150m 제곱 미만일 때를 근린이라 그러고 이상이 되면은 그죠? 위락시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동차 관련 시설이니까 자동차 정비 공장, 그 다음에 세차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이 맞는데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요. 이거는 운수시설이죠. 운수시설. 그죠? 운수시설 체크하면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 터미널이고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그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이 뭔 이야기냐면 전력, 통신용 전선이나 가스, 냉난방용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만든 지하 인공 구조물로서 이 지하구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지하구. 지하구니까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요렇게. 그죠? 그럼 폭은 1.8m, 높이는 2m 이상이고 길이는 50m. 그런데 전력이나 통신 전선으로 사용할 때는 500m.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죠? 그럼 1.8, 2, 50. 그죠? 1.8, 2, 50.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3번 보시면요. 13번도 참 잘 나옵니다. 이거를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볼 거냐 아니면 따로 볼 거냐 그 이야기죠. 그죠? 하나로 보는 대상은 요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둘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내화 구조로 된 연결 통로가 뭐가 없는 구조, 벽이 없는 구조는 6m, 벽이 있는 구조는 10m, 그러죠, 그죠? 벽이 있는 구조는 10m. 그럴 때 벽이 있다 없다 그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바닥으로부터 천장까지 높이의 반 이상이 벽으로 쌓여 있을 때는 벽이 있는 걸로 보고 바닥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의 반 미만으로 벽이 쌓여 있을 때 그죠? 그러니까 바닥으로 천장까지 높이가 4m래요. 근데 벽의 높이가 2m가 넘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요. 1.5m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는 벽이 없는 구조. 그러니까 벽이 없는 구조는 6m, 벽이 있는 구조는 10m까지를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본다. 그 이야기는 두 개의 건물에 스프링쿨러 이렇게 다 설치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죠? 독립적이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요. 자,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보지 않는 경우 그랬어요. 그럼 1번 보시면 내화 구조로 된 연결 벽이 없어요. 벽이 없으면 몇 미터 이하예요? 6m 이하죠. 6m 이하일 때는 하나의 건축물로 봐요. 근데 10m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독립적인 건물로 봐야 된다 그 이야기죠. 따로따로 설치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자, 내화 구조가 아닌 연결 통로로 연결된 경우도 맞고요. 지하, 상가, 지하가 연결된 거, 지하구로 연결된 거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1번이 숫자가 틀렸죠. 그죠? 1번이 숫자가 틀렸다. 1번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위원이 위원이 아닌 것은 관리사 맞고요.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학교, 연구소, 연구원인데 몇 년 이상이냐면 5년 이상이에요. 참 문제 뭐가 지냈죠, 그죠? 석사 이상이거나 과장직위 이상, 그죠? 자, 건축 허가를 할 때 건축 허가 받으면 누구한테 동의받냐면 어디 갔어요? 소방서 가가지고 소방서장한테 받죠, 그죠? 그죠? 자, 17번 보겠습니다.
동의 대상물, 동의 시험 참 잘 논다 그랬습니다. 동의 시험 잘 논다 그랬죠. 동의 기억나십니까? 동의는 우리가 동의 받아야 되는 거는 연사 기억나요? 연면적 400 그죠? 근데 연면적 400인데 예외가 있죠, 그죠? 학, 일, 노, 이, 정장, 3 그죠? 학교는 100m 미만, 100m 제곱 미만, 노유자 지수는 200, 그죠? 정신 의료나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거는 300 되죠? 그리고 또 있죠, 그죠? 또 뭐 있어요? 차고 같은 경우는 200m 제곱 이상인 경우. 차는 기계식 주차는 20대. 집도무 150 기억나죠, 그죠? 지하층이나 또는 무창층으로서 그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그죠? 맞아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단 지하층이면서 또는 무창층이면서 공연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100m 제곱 이상으로 한다. 그죠? 그 다음에 항공기 경납고 그냥 다.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다. 그죠? 지하구 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1번 보시면 연면적 400 맞고요. 이거 맞고 요양시설은요. 없잖아요. 답은 4번. 정장 3이라 그랬잖아요. 정장 3. 근데 요양병원은 사실은 면적과 무관한데 우리가 외웠던 것 중에 아닌 거 4번이잖아요.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이 시험에 참 잘 놉니다. 동의 대상물의 범위, 기준 이런 거요. 기준. 그죠?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또 나오네요. 건축 허가 등을 내면서 동의를 받아야 할 범위에 속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주차장이 있는 층은 200, 그죠? 그럼 동의 안 받아도 되죠? 맞아요. 자, 수련시설 그랬어요. 수련시설. 수련시설은 우리가 학 1, 노 2, 정장 3에서 이 노유자나 수련이에요. 우리 200이에요. 200. 근데 100이죠. 이건 아니에요. 자, 3번 보세요. 바닥 면적이 100인데 우리 집도무 150 그랬죠. 그죠? 지하층이나 또는 무창층으로서 150제곱미터 이상일 때 동의를 받는데 언제는 공연장일 경우에는 얼마? 100.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노유자 지금 하길 노 2니까 이거는 200이고요. 되죠? 밑에 보시면 나오죠, 그죠?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연면적 얼마? 400 이상, 연사, 학 1, 노 2, 근데 수련시설 여기 들어간다고요. 정장 3, 정신의료나, 그죠? 장애인 의료, 그죠? 다 300. 차고나 주차장으로서 200, 기계주차식 20대, 항공기, 관망탑, 항공기, 짓도무 150인데 공연장은 100.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동의는 상당히 중요하고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동의받아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그죠? 하길로이 정장 3, 그죠? 짓도무 150, 공연장 100, 그죠? 차고나 주차장 같은 경우는 200, 그죠? 기계식 주차장은 차의 대수가 20대 이상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하구 이런 거는 다 항공 관련된 거나, 그죠? 방송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면적과 상관없이 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죠?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못 외우셔도 동의,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19번 보시면요. 안 보이는데 또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닌 것. 동의 대상,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 어떤 유효하게, 그죠?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경우가 소화기구, 누중경보, 피난, 방열, 공기호흡기, 인공유도, 유도 표지, 이런 건데요. 동의를 꼭 받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스프링쿨러 설비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강의실의 수용인원 산정방법 그랬어요.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죠, 그죠? 수용인원 산정방법. 우리 휴강 3교실, 그죠? 휴강 3교실은 1.9m 제곱, 그죠? 문문집 종강, 이거는 4.6m 제곱, 그죠? 맞아요. 숙박시설이나 호텔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수에다가 침대 수, 그죠? 침대 수. 근데 침대가 2인 침대면은, 침대 한 개를 2명으로 본다, 그죠? 3인 침대일 수도 있죠. 3인 침대는 사실 없죠, 그죠? 온돌방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수에다가 바닥 면적을 3으로 나눈다. 대부분 3으로 나누는데, 얘가 왜 예외인 거죠? 휴강 상교실은 1.9, 운문집 종강은 4.6. 휴강이니까 휴게실, 강의실, 상담실, 교무실, 실험실, 실습실, 그죠? 이건 1.9. 운동시설이나 문화집회시설이나 종교시설이나 강당 같은 경우에는 4.6, 그죠? 기억납니까? 그럼 뭘 물어봤냐면 강의실이잖아. 그럼 휴강의 이 강이라고요. 그죠? 강의실에는 사람이 따닥닥닥 많이 이렇게 붙어 앉잖아. 그러니까 1.9고요. 강당은 넓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 4.6이라고요. 같은 강이라도 그죠? 강의실은 1.9다. 그럼 21번도 똑같죠? 바닥 면적이 나왔으니까 이거 얼마로 나눠줘요? 1.9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300.1 나왔다 그러면 301명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사람은 0.1명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22번 종사자 수가 10명이고 온돌방의 바닥 면적이 600 그랬으니까 10 더하기 3분의 600 그죠? 그래서 이게 200이니까 210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수용인원. 수용인원도 상당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침대가 없는 경우에는 3으로 나누고요. 침대가 있으면 침대 수로 한다. 뭐 이런 거죠. 또 안 보이는데요. 23번 보시면은 다음 중 주방용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거. 주방용 소화 자동 소화 장치. 주방용. 이거는요. 아파트엔 다 설치해야 되고요. 오피스텔은 기억납니까? 30층 이상 그죠? 30층 이상일 때는 모든 층에 다 이거를 주방 소화 장치, 그죠? 주방 소화 장치는 후드 옆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리 같은 거 할 때, 불 났을 때 바로 터지게끔 만드는 게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죠. 그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자, 24번은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옥내 소화전은요, 여러분 외워주셔야 돼요. 옥내 소화전은 외워주세요. 왜냐하면요, 임시 소방시설에, 그죠? 간이 소화전 있었죠, 그죠? 간이 소화기구 있었잖아요. 간이 소화기구. 그거랑 같다고요. 그러니까 임시 소방시설에 나오는 그 기준도 옥내 소화전을 따르거든요. 물론 다 따르진 않지만 숫자가 같다고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요, 연면적 3,000입니다. 3,000m 제곱이고요. 3,000m 제곱이고요. 옥내 소화전은. 지하층이나 또는 무창층 또는 4층 이상 건물로서 그 면적이 600m 제곱 이상인 모든 층. 그죠? 그리고 동이랑 비슷해요. 차고 200m 제곱 이상일 때 차고가 그죠? 그리고 터널이 1000m 이상일 때 옥내 소화전 설치합니다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단 근린,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업무시설로는 요 위에 이야기했던 3천이죠. 3천. 그리고 집도무 600의 반이다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니까 1번 연면적 300 이상이고요.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몇 층 이상? 4층 이상인 경우에는 600 이상인 모든 층. 자, 터널 길이가 1000인 터널, 그죠? 그 다음 근린, 판매, 운수 쭉 써놨는데 연면적 1500, 3000의 반 맞아요. 지하층이나 무창층으로서 바닥 면적이 600, 요거 반 300 맞아요. 그런데 이게 몇 층이나 나와 있냐면 5층이나 나와 있어. 참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자,
25번부터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나중에 옥내 소화전부터 해가지고 단독 경보 장치 뭐 해가지고 몇 개 있어요. 스프링쿨러, 자동화재 탐지 설비. 요게 설치 기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그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기출 문제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것만 한번 쭉 훑어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거 외우는 순간에요. 여러분 한 달 지나면요. 딱 까먹어요. 뭐가 뭔지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몇 개만 여러분 외우고 들어가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나중에 시설관리사를 보거나 기술사를 볼 경우에는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그것도 주관식으로 외워서 쓰라고 나옵니다. 자 볼게요. 몇 번을 보시냐면요. 자 34번 볼게요. 34번. 자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요. 이거는 강화된 그 소방 시설이거든요. 강화된 소방 시설, 그죠? 단자간, 그리고 배웠죠, 그죠? 자자간스, 그죠? 노유자가 단자간이잖아요. 이게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강화되었기 때문에 여기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을 여러분이 외우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나 기숙사는 연면적이 1000m² 미만일 때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써야 돼요. 오케이? 두 번째가 이제 교육시설이에요. 교육시설에 이제 여기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미만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나오는 교육연구시설 2000 미만.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요. 숙박시설 제가 한번 설명했었죠. 숙박시설은 600입니다. 600. 그래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여러분이 기준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물론 자탐도 나오고 옥내 소화전도 나오고 비상경보도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놈 중에 하나가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기숙사는 1000, 교육시설은 2000, 숙박시설 600. 이게 단독 경보형 감지기예요. 간단하잖아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고요. 자, 46번 보겠습니다. 46번 보시면요. 소방시설 중 내진 설계 적용해야 되는 이 수계 가스계 소화설비거든요. 그래서 옥스물 기억나죠? 그죠? 옥스물. 옥내 소화전 스프링쿨러의 물 분무 등. 그죠? 답은 자탐. 내진 설계 시험에 잘 온다 그랬어요. 그죠? 성능 위주 설계. 이거 20만 년. 노백 지포 30. 그죠? 3만 년 철공. 영심이 아재. 그죠? 영심이 아재. 그랬어요. 그래서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높이 100m에 지하층 포함 30. 그죠? 지하층 포함 30m. 그죠? 30층. 그죠? 그 다음에 연면적 3만 이상인 철도나, 그죠? 도시철도나 공항시설, 되죠? 그 다음에 영하관은 한 층에 몇 개 이상, 10개 이상의 영하 상현관이 있는 경우. 그런데 뭐는 제외한다? 아파트는 제외한다. 이게 성능 위주 설계. 기준이죠, 그죠? 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상당히 시험 잘 논다 그랬어요. 성능 위주 설계. 20만 년 노백 장군이 지포 30마리 들고 왔다 그랬죠. 그죠? 20만 년 노백 지포 30. 3만 년 철공 영심아재.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건축물의 높이가 100m 이상 노백. 연면적 3만 철공, 3만 년 철공, 3만 년 철공 맞죠? 영심, 맞죠? 영심. 영하상현관 10개. 연면적 20만원 맞는데요. 아파트 뜩 나오죠, 그죠?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인 아파트, 6만 평인데요.
6만 평 아파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4번이에요, 4번.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요렇게 하면은 맞아요. 근데 뭐가 들어가서 아파트가 들어가서 틀렸다. 영심아재. 외우셔야 됩니다. 영심아재. 자, 48번 보겠습니다. 임시소방시설, 임시소방시설, 소간비간. 기억나죠? 그죠? 소간비간. 소간비간.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 그죠? 비상경보. 비상조명. 이렇게 나오는 경우. 간이, 피난, 유도선. 그랬어요. 그러면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 참 문제. 피난 유도선 나오는데 앞에 뭐가 빠졌어요? 간이. 임시 소방시설이라니까. 간이. 그죠? 벽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띠 같은 거 붙이는 거예요. 형광 표시해가지고. 띠 같은 거. 아니면 줄 같은 거. 선이니까. 그죠? 자, 볼게요. 간이 소화장치. 제가 간이 소화장치는 옥내 소화전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옥내 소화전과 같다 그랬어요. 옥내 소화전은 연면적 3,000. 그죠? 맞아요. 집도무나 4층에 그죠? 이상인데 600 이상일 때 이런 거죠. 그죠? 요 두 개가 간이 소화 장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0 하는 게 맞습니다. 3,000. 그래서 옥내 소화전은 외우셔야 된다고요. 간이 소화 장치는 시험 잘 나옵니다. 자, 비상경보 장치, 비상경보 장치 이거는 연사, 집도무 150. 이게 동의하고 같아요. 연사, 집도무 150. 비상경보 장치. 그죠? 동의에 연사, 집도무 150. 그래서 무창청 집도무 150, 집도무 150. 웬만하면 집도무 150입니다. 공연장 100. 그죠? 동의에서. 그죠? 비상경보 장치도 그렇다고요. 연사, 집도무 150입니다. 자, 간이 소화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이거 옥내 소화전이라 그랬죠. 그죠? 대형 소화기 6개 이상이거나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간이 소화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죠. 근데 임시 소방시설인데 건물을 짓고 있는데 옥내 소화전이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어쨌든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 의료시설이라 그랬어요. 의료 자자간스. 기억납니까? 자자간스. 노유자 시설은 단자간. 의료시설은 자자간스. 그러니까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간이 스프링쿨러. 그죠? 그죠? 맞아요. 그럼 답은 피난 설비 그러고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건 강화되었어요. 이전 그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강화된 법을 따라야 된다. 노유자 시설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에 간이, 그죠? 스프링쿨러 이런 거죠, 그죠? 미안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 53번 볼게요. 면제되는 경우에 비상경보 소리 나는 거예요. 단독 경보용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소리 나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비상경보나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 면제가 됩니다. 나머지 건 안 돼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자, 54번은 넘어가고요. 자, 55, 56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57번 볼게요. 5개 소화전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보물 국보로 된 목조 문화재. 목조 문화재는요. 제가 외우라 그랬어요. 그죠? 5개 소화전이나 그죠? 상수도 기억납니까?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그래서 5개나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가 목조 문화재다.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58번은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